감사합니다. 또 우리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고민이라기보다 조금 네네. 질문하신 네네. 거에 있어서 좀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년, 갓 1년이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자녀 계획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녀를 낳고 길러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게끔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먼저 부부학교를 하셨고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신데, 내가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는 안 하고 이런 방법 대신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표현 방식이나 아쉬웠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하나 나눠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살 터울인 형제 둘을 하나님 주셔서 키워냈는데, 어릴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버지로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제 아내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상처가 참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부부학교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이제 훈련 교육을 우리가 받으면서 아버지됨이 뭔지, 또 아빠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것을 이제 적용해 보니까, 맞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의 마음이 풀어지는구나, 우리 아이가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가 이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부모들이 자녀를 뭐해요? 통제를 많이 합니다. 통제. 근데 통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제하는 이유가 뭐죠?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너 잘 되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걸까요? 맞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은 없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부모의 통제입니다. 부모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요구가 많은 부모에게 자라는 자녀들은 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아이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게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요구를 많이 할까요? 열등감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에게 요구가 많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등감이 많은 부모일수록 그 열등감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면 이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죠. 빨리 부모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회복이 되고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건강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요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젊은 어머니들도 있는데, 아이를 통제하지 마십시오. 난 이걸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통제할수록 자연과 사람은 손댈수록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절대는 아니지만 다수가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일찍 벗어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부모로부터 일찍 떠난, 옛날은 여러분 그 이율곡 선생님은 몇 살에 출가한 줄 알아요? 12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일찍 떠난 사람들일수록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은사라고 그래요. 세상은 재능이라고 그러죠. 그걸 마음껏 아이가 이렇게 마음껏 개발되고 마음껏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들의 통제 때문에 그것이 개발이 되지
않고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통제하는 일을, 그럼 통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 안 하면 내버려 둬요? 똑같이 나쁜 거죠. 좌우로 치우시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적당한이란 말은 알맞으라는 말이죠. 알맞은 그 교육, 알맞은 통제, 알맞은. 근데 우리는 자꾸 지나친다 말이에요. 자꾸 지나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내가 왜 싫어?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엄마가 싫은데? 엄마 싫은 이유가 뭔데? 물어보고. 그 대화죠. 나 이런 거 해서 엄마 나 싫어. 그럼 그걸 수용해 줘야 된다. 엄마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싫구나. 아유 그래서 우리 아들 화났구나. 아유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돼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되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말 안 하고 되게 뭐예요? 억압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친밀감을 계속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녀를 이제 앞으로 낳게 되면 그래서 대화하는 부모가 돼야 돼. 대화. 친구 같은 아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친구 같은 아빠가 뭐예요? 대화하는 아빠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되게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에서 명령하고 훈계하고 설교하고. 근데 아빠 얘기 들어보면요, 엄마 얘기 들어보면요,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 아빠가 다 말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말 중에서 틀린 말 있어? 말해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없지요.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마. 들어가서 공부해. 그 애가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이해는 돼. 다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아빠가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이 감정의 세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훈계, 교훈. 그래서 감정의 교류가 안 되니까 아빠 존경할 수 없죠. 사랑할 수 없죠. 이래서 부자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IQ보다 EQ, 감성을, 좀 마음을 좀 느낌을 생각하니까 좀 알아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하는 방법들도 좀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좋은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활 시위를 떠난 거죠. 그 아이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한다면 네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세대가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의 어떤 경험치,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잣대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이한테 대입을 시키니까 자꾸 어긋나게 되고 틀린 답을 아이가 자꾸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가 필요하죠. 네 맘대로 커라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마음만 있다면 아이가 다시 소통의 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 그 네. 오늘 가서 그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서 아이들한테 그동안 엄마가 아빠가 너희를 뭐 했다? 통제했다. 통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통제는 2번, 3번, 4번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통제입니다. 그것을 가서 분명히 사과하시고요. 오늘 약속을 한 가지 하셔야 돼요. 무슨 약속이에요? 앞으로는 다시는 통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뭘 말해야 돼요? 앞으로는 어떤 건이든 한 번만 말할 거야. 엄마가 한 번만 말할 거야. 그 얘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말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말할 때 움직여줘.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한 번 얘기하셔야 돼요.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그런데 애가 또 자. 되게 또 자죠? 되게 여러분들 몇 번씩 깨우셨죠?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계속 되어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요? 장가갈 때까지입니다. 장가가기 전날까지 깨워요. 출근할 시간이다. 아빠 일어나라. 한 5분 지났는데 아이씨 빨리 일어나. 장가갈 때까지. 그럼 장가갈 때까지예요? 이제 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리턴 매치 하는 거야. 야, 며느리가 깨워 이제 부인이 일어나세요. 이게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서 장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두 번 세. 이게 통제거든요.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어저께 엄마하고 약속했지, 한 번만 얘기한다고, 빨리 일어나. 그 애가 또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럼 애가 이제 눈 떴어. 9시야, 늦었어. 어떻게 해야 돼? 좀 빨리 가. 해야 돼요. 지금 빨리 가. 어떻게 가? 창피해서 늦었는데 내가 또 잠은 깨워줘야죠. 엄마 얘기했지, 한 번만 얘기한다. 엄마 통제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어저께. 한 번만 얘기하기로 했잖아.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깨워줘야지. 애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엄마는 앞으로도 안 그럴 거야. 그리고 이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엄마에게 준 삶이 있어. 엄마는 엄마의 인생 살아야 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 통제하고 너희들 통제하느라고 엄마 에너지와 시간을 다 썼어. 엄마 잘못 살았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는 니들 인생 살아. 그러나 너희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요구해. 그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삶이 엉켜러지면 안 돼. 네 삶은 네 거, 내 거, 이거 분명히 선 거주셔야 됩니다. 그 깨워서 안 일어나서 어떻게 냅두세요. 제 아내가 여기 있으면 나만한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제 스포츠센터에 가서 수영을 끊었어요. 수영을 끊었다고 이제 자기 인생 산다고. 엄마 지금 수영 끊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차려서 가. 창피한다. 어떻게 가? 그래? 그럼 내일 가. 그 수영하러 갔어요. 12시쯤 지나서 왔더니 애가 학교 안 가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안 갔어요. 다음날 너 어저께 학교 안 갔잖아.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학교 가. 너 어저께도 못 갔잖아. 빨리 일어나. 또 자. 왜? 계속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6, 7년을.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서 막 억지로 깨워가지고 또 그러면 이건 그냥 깨집니다. 이건 교육이 안 돼요. 빨리 일어나. 너 어저께 학교 안 갔잖아. 지금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개 여기서 10명의 엄마 중에 8, 9은 깨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타불대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여보 어떻게? 여보 냅둬. 배운 대로 합시다. 안 깨웠어요. 9시 다 돼가 눈 떠고 엄마 왜?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지금 시간이 너 아까 깨웠잖아. 다시 잠은 깨워줘야지. 엄마 얘기했잖아. 한 번만 깨운다고. 왜 약속 안 지켜? 그래도 그렇지. 빨리 가. 어떻게 가? 창피하게. 그럼 내일 가. 어저께도 안 갔는데 또 결국 우리 아내가 수영하러 갔어요. 갔다 왔더니 애가 없어. 오늘도 안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보따리 싸들고 학교를 갔어. 갔는데 조용하지 못하. 7시 시작했는데 복도에 못 들어가. 이제 교실에 못 들어가겠더래. 창피해서. 그래서 이제 1교시 끝나면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아들 보더니 나 가방 들고 있으니까 너 뭐야? 너 지금 왔어? 네. 들어왔으면 저기 학교 왔으면 들어가야지. 아니 1교시 끝나면 들어갈 건데요. 무슨 1교시 끝나고 들어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빨리 와. 얘가 막 싫다는데 선생님이 막 질질질 끌고 뒷문도 아니고 앞문으로 들어오면 얘 왔는데 교실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하다 임숙이는 학교 왔으면 교실에 들어와야지. 복도에서 뭐 하고 있어? 출석으로 맞고 너 어저께 왜 안 왔어? 애들은 막 발을 굴르고 책상 굴르고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저녁 이제 파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다녀왔습니다 하고 늘 인사하고 들어오는 우리 애가 인사도 안 하고 들어오더래요. 우리 아는 이제 수영 갔다 왔잖아요. 애가 없어. 아유 그래도 오늘 갔구나. 안심하고 이제 오후 이제 늦쯤에 이제 애가 왔는데 아유 그래도 학교 갔다 왔네 그랬대요. 엄마가 인사했잖아. 인사도 안 받더래요. 인사도 안 받아. 제가 왜 전화를 했더니 방에 들어가니 자기 가방 던져놓고 대지저금통 끌고 나와가지고 막 벤치 막 이렇게 드라이브로 막 찍고 너 저금통 너 왜 깨?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서 500원짜리 100원짜리 추기를 갖고 나가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 갔다 오면서 시계방에 들려서 알람시계 얼마냐고 물어보고 10,000원이라 그러니까 그 10,000원을 자기 저금통 끊어서 가서 알람시계를 갖고 온 거예요. 아 감동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을 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그걸 가지고 게임 할 때도 컴퓨터 옆에 갖다 놓고 게임 하다가 따라랑 하면 이렇게 보더니만 가고
밥 먹을 때도 옆에 갖다 놓고 잠잘 때도 옆에 갖다 놓고 아침에 알람 시계 듣고 자기가 일어나요. 이게 뭐죠? 자율성, 독립성.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왜 못? 우리가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우리는 계속 두 번, 세 번 계속 통제. 그러니까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병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통제하는 사람은,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 구조가,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싫죠. 통제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제하면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제하면 관계는 깨지고요.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 안 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되어 있다고요. 무의식이. 그러니 가족이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통제하는 거 이 한 가지 때문에도 서로 계속 미워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이런 병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 집안의 가족 관계에 나타나는 병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대단한 인내력이신 것 같아요. 저희 막 불안해서 수영장에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문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도 그러고 아이가 이렇게 물어본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 영어 학원 가지 마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이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엄마가 세팅해주고 아빠가 세팅해준 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나 대학 가는데 어느 대학 가? 이렇게 물어보고 직장 가는데도 어느 직장을 가야지 돼? 이거를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아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다시 또 뭔가 스스로 선택하고 독립해야지 되는데 그동안 길들여져 있던 것 때문에 독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캥거루족이라고 네, 40대가 됐는데도 부모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아기도 있고 태어날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선택권을 미리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김혜영하고 현 부부 아이들 셋 낳고 이제 뭐 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 두 부부가 원칙을 세운 게 그거래요. 아이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자. 예. 그래서 아기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꾸 뺏고 막 이러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 이건 다 네 거야. 그런데 네 거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아 이게 내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는 아이가 언어를 잘 알든 모르든 부모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반성하면서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되겠지요? 네. 기다려주는 게 그죠. 저희도 그게 익숙해져 있어서 자꾸 통제하는 게 일찍 들어와 9시 땡 하면 들어와야지 돼 뭐 이런 것들. 네. 그럼요. 네,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부관계에서도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 남편들 다 도망갑니다. 아주 통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각오하셔야 돼요. 오늘 이게 결심하셔야 돼요. 2번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입으로 시인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예, 그래야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아주 가벼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엄청 좋아하신데 2번 얘기하지 마 절대 막 네, 흐뭇해하시는 표정도 보이긴 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